어제 팰리세이즈 팍에서 열린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에 주민과 지역 경찰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는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단합된 뉴욕 한인회를 다짐했습니다. 먹자골목 한인번영회가 지역 활성화 방안을 커뮤니티 보드 7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경찰청이 미 국토안보수사팀과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조키로 했습니다. 뉴욕시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가 어제 각 타운별로 열렸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 타운에서도 내셔널 아웃 행사가 열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속속 모여듭니다. 유모차 부대도 모습을 보입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경찰은 범죄 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지역 경찰과 주민 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를 열었습니다. This is a time to come out, meet your neighbors, meet your friends, meet some of your townspeople, and see what's going on. Learn some ideas of how to keep yourself safe. Learn ideas how to keep your house secure. And that's what tonight's about. 타운홀 앞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간단한 음료와 음식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설치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이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동안 궁금했던 타운 행정이나 경찰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어 좋다는 평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도 같이 있고 많은 인종들이 같이 있고 즐기는 거, 특히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들도 여기 와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뿐만 아니라 한인이 많이 사는 뉴욕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에서도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를 열고 경찰은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범죄와 마약 퇴치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3대 뉴욕 한인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한인회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은 하나 되고 단결된 뉴욕 한인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33대 뉴욕 한인회. 앞으로 1년간 뉴욕 한인회 자문을 맡은 자문위원 위촉식을 오늘 가졌습니다. 대표 축사로 나선 김영진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은 모든 자문위원이 협심해 뉴욕 한인 사회가 처한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 목소리를 합해서 우리 뉴욕 한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서슴없이 나서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데 동참을 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회가 한인 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직능단체 장님들로 구성된 우리 자문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함께 협의해서 뉴욕 한인 사회의 당면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뉴욕 한인 단체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뉴욕 한인회의 효율적인 일처리 분담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5일이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8주년이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열릴 계획인데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광복절을 경축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상록회 창립 23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절을 경축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악회는 오늘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파인 플라자 4층
맥 제2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미국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강복의 의미를 후세들과 함께 되새겨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후세들에게 전통과 역사적 의미를 전해주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돈을 없이, 입장료 없이 그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저희 참뜻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는 양구식 지휘자가 이끄는 하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정상급 성악가들의 협연으로 한국 가곡과 영화음악 등 귀에 친숙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가곡도 넣고 또 서양 오페라 아리아도 넣고 또 오케스트라 곡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친숙하고 또 재미있는 곡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오셔도 정말 지겹지 않게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곡을 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록회는 전화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음악회 티켓 예매를 받고 있습니다. 티켓은 $20이며 18세 미만의 초, 중, 고등학생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타인종들에게 한식 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먹자골목 한인번영회가 지역 활성화 방안을 커뮤니티 보드 7에 전달했습니다. 스스로 앞장서 머레이힐 지역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머레이힐 먹자골목 한인번영회 10여 명의 번영회 업주들은 어제 퀸즈 한인회와 원래회를 열고 커뮤니티 보드 7에 7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건의사항은 41 애비뉴 149 플레이스에 주차 미터기를 설치할 것과 현재 공사 중인 149 스트리트 교량에 북남 방향 일방 통로를 열 것, 140 플레이스와 41 애비뉴에 신호등이나 스탑 사인을 설치할 것, 그리고 전압 시스템을 향상시켜 줄 것 등입니다. 또한 통분차 주차 시설을 비롯해 환경 미화를 위한 청소원 투입, 쓰레기통 설치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 위생검사에서 적발되면 처음부터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줄 것 등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공동 청소를 진행해 내 지역 환경 미화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건의사항들은 업주들의 서명을 받은 후 퀸즈 한인회 수석 부회장인 제이디긴 변호사를 통해 커뮤니티 보드 7에 문건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난 도피 사범들, 버젓이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잡았다 해도 죗값을 묻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외국과의 사법 공조 시스템을 통해 이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찰청이 미 국토안보수사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 국사나 국토안보수사팀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 윈첼 부디렉터와 안재경 경찰청 차장이 워싱턴 DC 국토안보수사팀 본부에서 업무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은 특히 국제 범죄와의 전쟁에 맞서 공조 수사에 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주요 범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신상과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적과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윈첼 부디렉터는 앞으로 도피 중인 공개 수배자나 컴퓨터 지적재산권 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도 두 기관이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해 협조한다면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기관의 공조 수사는 이미 시작돼 지난해 10월 금융범죄를 저지른 뒤 미국으로 도피한 18명의 공개 수배자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고 3명의 미국 공개 수배자를 한국에서 체포해 미국 당국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총 1,161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도피 처료는 미국이 3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과 필리핀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9월 예비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은 오는 8월 16일이 마감이고 오는 11월 본선거 유권자 등록은 10월 1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신규 등록이나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실시되는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8월 16일이며 11월 5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주소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간 없이 1년 내내 가능하지만 투표일로부터 25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일 안에 확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선관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9월 3일까지 선관위에 요청해야 하며 9월 17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접수하면 됩니다. 투표자가 질병이나 여행 등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표자를 대신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9월 10일 오후 9시까지 선관위에 전달하면 됩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주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온라인을 통해 2만 5천여 명의 신규 유권자와 7만 3천여 명의 유권자 재등록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이민 가정과 미 중산층 가정의 언어 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 6천만 명이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한국어가 5번째를 차지했지만 이들의 영어 능숙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영어와 서반어를 제외하고 미국 내 가정에서 5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제2 외국어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사용자가 지난 30년간 300% 이상으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들의 영어 능숙도는 타 언어 구사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미국 내 언어 사용 현황 보고서 에서 2011년 기준 가정 내 5세 이상 한국어 구사자는 114만 1,277명으로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불어에 이어 5번째입니다. 미국 거주자 가운데 62%는 가정에서 서반어를 사용했으며 한국어는 5번째로만은 1.9%를 차지했습니다. 비영어 구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5세 이상 인구 증가와 비교하면 4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비영어 구사자들의 영어 능숙도 비교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한국어 구사자 순으로 세계 언어 구사자만이 영어 구사력에서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부 뉴저지를 포함한 뉴욕 메트로 일대의 비영어 구사자 비율이 39.1%를 차지했으며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3.8%로 가장 높았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2.3%로 가장 낮았으며 뉴욕은 30.1%, 뉴저지는 30.4%였습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지난해 무려 135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정도가 12에서 15세 청소년들이었고 뇌진탕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USA 투데이가 교육 비영리 기관 세이프 키즈 월드 와이드 자료를 분석해 어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6에서 19세 어린이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관련된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지난해 무려 135만 건이나 됐습니다. 이는 매 25초당 1명꼴로 청소년이 운동 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하는 셈입니다.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5명 중 1명은 스포츠 부상으로 풋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39만 4,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농구 38만 9,610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구를 하다 17만 2,470건의 부상이 있었으며 야구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가 11만 9,810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소프트볼, 배구, 레슬링, 치어리딩 등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부상은 뇌진탕으로 12%에 달했으며 응급실을 찾은 47%는 12에서 15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들어가는 의료비도 연간 9억 3,50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율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여성의 노사는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40대 이상의 한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기는 지난 2011년 전체 약 7.36%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발표한 신생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약 3.58%였던 40세 이상 노산모 출산율과 비교했을 때 무려 4%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40대 산모는 2003년 3.74%를 나타낸 이후 2005년 4.13%, 2007년 5.43%, 2010년엔 6.83%로 계속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35에서 39세 출산율 역시 지난 2002년 16.83%에 불과했지만 2004년 20.63%, 2007년 26.72%에 이어 2008년 이후 꾸준히 30%대를 유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30세 미만 산모 비율은 2002년 31.98%에서 꾸준히 떨어져 2011년에는 17.46%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인 산모의 고령화 추세에 대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라 출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인 산모 고령화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최근 40에서 44세 사이에 여성의 임신율은 인구 1000명당 18.8명으로 지난 1990년에 11.4명보다 약 6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